네, 경제 언박싱 이번 순서는요.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뭐 시장이 뭐 계속 희망에 부푼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굉장히 뭐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넘었는데 일단 지난 13일에 열렸던 제16대 대만 총통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갑자기 반도체 얘기하다가 총통선거가 웬 말이냐 하겠지만 대만 얘기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의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한 정당이니만큼 글로벌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네, 뭐 그만큼 지금 지정학적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에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 특히 TSMC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국 내에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라이칭더 이제 나중에 총통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차이잉원 총통 때 네. 그때 이제 막 그 대만하고 중국 간에 굉장히 뭐 어떤 갈등이 고조될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한테는 반도체 실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예. 그게 바로 TSMC입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대부분 반도체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TSMC라는 네. 회사가 그만큼 미국 반도체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던 미국 엘리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거를 그 쉴드를 약화시켜야 되죠. 그래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칩스법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당 대표 후보가 됐었으면 이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반도체 이게 분명히 중국이 대만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라는 무기를 미국에다 들이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선거는 그렇게 돼서 미국 쪽에는 일단 뭐 안심이 뭐 되는 요인이 되긴 했어요 이제.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TSMC의 영향력이 앞으로 이렇게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서 더 커지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는 굉장히 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어떤 그 위치 자체가 너무 강해요. 뭐 원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전에도 원탑이었는데요. 네. 그전에는 그래도 50%대 초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만 해도 독점적인 사업자긴 한데 네. 삼성이 열심히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TSMC 거의 60% 육박하고 있고요. 더 넓혀지고. 맞습니다. 더 격차는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당분간 뭔가 좁혀질 만한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모바일 칩셋들을 주로 파운드리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반도체들이 TSMC 쪽으로 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좀 본론에서 벗어나긴 한데 이번에 라이칭더 당선자가 타이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타이난이 원래 고향이에요. 타이난이 TSMC의 본거지잖아요, 거기. 네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이게 느낌은 사실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느낌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네. 한국 반도체 업체들 이렇게 되면 더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TSMC 쪽으로 너무 많은 어떤 그 팹리스 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삼성이 누릴 수가 있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1등하고 2등 간의 격차도 큰데요. 네. 2등하고 3등하고 격차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7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어요. 삼성하고 AT. 맞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등한테 갈 수도 없어요. 팹리스 업체들이. 팹리스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만 잘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미중 관계가 앞으로 이제 격화 갈등이 더 높아지고 하면 이 부분이 더 부각될 건 뻔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 견제 강화 또 글로벌 반도체 경기 한꺼번에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가 지금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저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 AI나 이런 쪽은 여전히 수요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AI 쪽 서버는 수요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디바이스. 우리 PC나 예. 모바일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채택되는 가우스 같은 AI가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프리미엄 어떤 이 내구 소비재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건 아직까지는 좀 더 퀘스천이긴 한데 계속해서 그래도 서버 쪽의 투자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감산을 했었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부분에서는 적자도 기록했고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감산을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증산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아직 증산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일부 증산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일단 삼성은 이제 작년 4분기, 네. 4분기부터 이제 비트 기준으로 공급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거의 한 3분의 1 수준까지 줄였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캐파를 그렇죠. 100이라 그러면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였는데 그게 예.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이번 1분기에는 한 80% 수준까지는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디램 이야기입니다. 디램 얘기죠. 네, 낸드 플래시는 좀 더 이제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증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CEO가 우리도 이제 증산 다시 감산을 마무리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디램 쪽은 빨리 예상보다 빨리 이제 감산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같고요. 낸드 플래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이 반도체 감산이 이제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게 뭐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의 감산 때문에 피해를 본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이나 뭐 이제 그 공정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소모되는 그렇죠. 그런 파츠를 하는 회사들은 수혜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 메모리 사이클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작년에 워낙 수십조 원대 수준의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산이 너무 빨리 마무리되면 그 수익성이 좀 빨리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 좋은 카드를 너무 빨리 소진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그만큼 어느 만큼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AI 반도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이미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삼성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온 디바이스 AI 측면에서 보면요. 예. PC에서는 이제 인텔의 그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 그 코어 울트라라고 하는데요. 네. 요 PC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로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칩셋이고요. 예. 이제 그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을 쓰면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나오고 있고 예. 모바일에서 처음 나오는 제품이 이번에 그 가우스라는 생성형 AI를 채택한 갤럭시 S24입니다. 24 모델부터는 네. 가우스가 채택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만큼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자체 AI 모델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갤럭시에다가 구글의 제미나이나 같은 외부 AI를 올려서 성공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가우스는 일단은 삼성 자체 모델로 넣는 걸 먼저 시도를 해본다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체 모델로 두 개 다 고려를 하는 모양이죠? 일단 나중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행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삼성의 가우스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애국적인 측면으로는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봐야 아는 거죠. 평가가 이제 뭐 시원치 않으면 이쪽으로 돌릴 거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 네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실적에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인가? 뭐 지금 얘기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일단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기대감은 많은데요. 이게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뚜렷하게 그래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기능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새로 디바이스를 살 거냐, 내가 새로운 휴대폰을 살 거냐, 새로운 PC를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온디바이스 AI가 되는 칩을 쓰면 내가 쓰는 AI 서비스가 2초, 3초 빨라지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해도 서비스는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챗GPT 같은 것들은 그럼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연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물론 지연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내가 돈을 내겠냐, 안 내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24 모델은 언제 나옵니까? 조만간 나옵니다. 이제 조만간 뭐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그 언팩 행사를 하고 예. 뭐 출시를 하는 요즘에는 점점 스케줄이 빨라지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네. 가우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건 좀 방송 중에 죄송한데 저는 아이폰 쓰는데 네. 이거는 언제 채택이 되는지 스케줄이 있어요? 애플도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시리 팀을 일부 해체를 하고요. 완전히 네. GPT 기반으로 갈아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플도 기존에 AI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네. 열심히 투자한 그 AI 기술이 이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정을 거는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여러 가지 기술 갈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올드 패션이 돼버린 AI 쪽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올해부터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애플 GPT라고 하는 그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아마 빠르면 올해 가을쯤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아마 애플이 꽤 괜찮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솔직히 거예요. 말해서 시리 그동안에 뭐 생성형 AI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시리가 맞습니다. 시리는 집에 보내야 돼요. 맞습니다. 얘는 좀 많이 부족한 그래서 느낌이 들어요. 대규모 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그렇죠. 네, 시리 쪽 팀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이제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고 네네. 뭔가 시스템적인 게 필요할 텐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경기도 일대에다가 이제 전체적인 블록을 만든다는 건데 네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인지를 했지만 네. 항상 반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 균형 개발 이게 훼손된다. 경기도에만 몰리면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 몰리면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정세 자체가 워낙 급박하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한 발만 삐끗해도 편드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한데 국가적인 문제. 국가적인 경쟁력이 지금 달려 있고 AI라는 정말 이 유례없는 엄청난 변혁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산업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거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좀 더 그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당장 뭐 인프라들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일단 반도체 공장은 물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이죠.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이나 어떤 사회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역이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네네. 적합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수원부터 용인 다 굉장히 좋은. 네. 일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에 인터넷 나온 이후에 지금 AI가 나오는 이 시점이 굉장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초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관심 있게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이용수 대표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훈이었습니다.